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6일 그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김종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쨌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소식이 하나 나왔죠. 이제 공매도가 전격적으로 이제 전면 금지되면서 일단 오늘 주식시장도 사실 물론 이제 미국발 훈풍도 있어요. 금리가 확실히 꺾였고. 고용지표도 많이 둔화됐거든요. 이건 사실 시장이 굉장히 원하는 시그널이 나온 그렇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이제 수급까지 이제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오늘 좀 급등 출발이 예상되는데 일단 코스피부터 한번 좀 보면서 제가 지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코스피는 33포인트, 1.4%. 그래서 드디어 2,400. 이 2,400을 드디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얼마 전에 2,250까지 거의 갔다 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것도 좀 반갑고 오늘 690개 종목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58% 정도 지금 급등을 해 있고요. 한 12포인트. 아마 이제 많은 분들 생각에는 이 정도 상승에 좀 만족은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까 호가에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뭐 분명히 만족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뭐 아직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지금 호가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지수는 1.6% 가까이 급등을 했고 상승이 1,200개에 달할 정도로 뭐 압도적으로 상승세가 좀 많은 상황인데 일단 이제 코스피 한번 좀 출발 상황부터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물 시장 출발이 일단 1%대 중반이었고 유가증권 시장 출발도 지금 1%대 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대 관건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이 공매도 금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시장에 반영될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과연 외국인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지금 뭐 급등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LG화학 전반적으로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창구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지금 뭐 외국인 300억, 기관 200억 정도니까 뭐 이 정도의 매물로는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공매도 청산에 대응하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오늘 같은 날 매수하는 종목은 지금 창구 기준으로는 네이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군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일단 물량이 잡혀있는 그러니까 비중으로 잡혀있는 종목이 호텔신라인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하게 출발하고 나서 지금 음봉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기관 쪽에 좀 매도가 잡히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이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얼마만큼의 힘을 낼 수 있느냐 즉 공매도 청산과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는 수급이 어떻게 부딪히냐를 바라보는 게 오늘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방금 보니까 코스닥이 이제 상승폭이 역시 그 급등하고 있어요. 3.4% 거의 뭐 폭등이고요. 에코프로 호가죠? 이제 거래 호가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이게 원래 시초가의 변동성이 크면 거래가 조금 늦게 되는 좀 현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좀 반영이 되면서 현재 에코프로 BM이 18%, 에코프로가 16%, LNF가 14%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좀 폭등을 하면서 코스닥은 3%대 상승하는데 확실히 삼성전자가 좀 약한 거랑 이 코스닥의 1등주가 좀 오르는 거랑 좀 상당히 대비가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은 조금 이제 오히려 좀 파는 물량을 좀 내놓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가 이렇게 되면 좀 좋아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코스닥한테 확실히 더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코스닥도 한번 좀 그런 흐름인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종목별로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게 포스코와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아니겠습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 4대 양극재 쪽의 종목은 모두 급등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거래도 이제 대거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 LNF, 뭐 하나마이크론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뭐 오름폭 자체가 다른 종목과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외국계 창구 매수 유입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오늘 그 외에도 지금 뭐 위메이드, 레이크 머티리얼즈, 알테오젠,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급등하고 있는 양상 속에서 어쨌든 오늘은 전체적인 거래 대금의 축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가 이끌고 있다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거래대금이 730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1,200억 정도,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엔까지 합치면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을 뭐 2배가량 뛰어넘는 4대 양극재의 거래대금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좀 분위기를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잔고 기준으로 많았던 호텔신라는 상승폭을 빠르게 좀 축소하고 있어서 네. 저가 매수와 그 신규 매수의 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른 편차가 네. 분명히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별로 보니까 확실히 그 2차 전지가 속해 있는 그쪽 섹터가 다 강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리튬, 2차 전지 셀, 소재, 폐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 할 것 없이 뭐 종합 상사. 그러니까 이 올해 마치 다시 7월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드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2차 전지 좀 급락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 하셨을 텐데 오늘만큼은 어쨌든 굉장히 그때로 돌아간 듯한 좀 분위기가 잘 펼쳐지고 있고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게 이제 공매도도 공매도인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팩터는 저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린 금리라고 보고 있는데 네. 금리가 어쨌든 지금 급격하게 급락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냥 네. 적게 빠지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5% 갔다가 지금 4.5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는 신호인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공매도랑 별개로 11호 장세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뭐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주요 거시 변수들이 다 꺾여 있잖아요. 네. 뭐 유가도 꺾였고 유가도 뭐 꺾여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90달러 돌파할 줄 알았더니 네, 80까지 네, 왔어요. 80달러 네.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금리 급하게 꺾였고 환율도 지금 어느새 1,310원 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1,360원 돌파하는 게 아닌가 싶었던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거시 변수가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을 때 네. 국내 증시를 포함한 위험 자산 쪽에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매크로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번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여기에 공매도가 금지되면 이게 투자 심리하고 수급을 일단 개선시킬 거 아니에요. 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어쨌든 이제 그동안 좀 부진했던 한국 증시가 사실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갭 메꾸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게 좀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오늘 하루만 봐서는 어쨌든 이제 메꾸는 흐름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이제 대다수 업종들이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데 그래도 오늘 좀 빠지는 업종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쪽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빠지는 쪽을 보기 전에 잠시 이제 수급 변화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학, 의약품,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로 바뀌면서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금액이 확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과 전반적으로 확대될지 여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주력이 누구냐면 삼성전자 아침에 출발할 때 그렇게 뭐 강한 매수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네네.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의 매수가 대거 들어오면서 네. 지금 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로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겠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뭐 밀리고 있는 업종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통신, 보험, 음식료 세 가지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업종 내에서는 뭐 LGU 플러스, KT, SK텔레콤 모두 소폭의 약세 정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의 반등이 지금 뭐 지수가 2%, 3% 반등하고 있는데 약보합도 굉장히 조금 어려워 보이죠. 네. 그다음에 뭐 보험주도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다음에 뭐 현대해상 주력 종목군들이 모두 마이너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는 플러스를 나타내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업종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업종 내 대장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모두 약보합권, 빙그레, 농심, 뭐 삼양사, 대한제당 이런 종목군들이 약보합권 흐름에 들어가면서 일단 뭐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매도 효과가 아무래도 대형주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네. 맞춰지잖아요. 상대적으로 소형주 쪽의 약세가 사이즈별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공매도와 관련된 흐름이 업종별로는 뭐 화학과 철강 이런 쪽의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이즈별로는 대형주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동안 방어주 역할을 했던 좀 네. 선전했던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오늘 같은 날 좀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의 효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에서도 압도적으로 2차 전지가 사실 2차 전지가 좀 공매도가 많은 편이었잖아요. 이게 잔고를 네. 봐도 사실 올해 그 연초 대비해서 잔고가 코스닥이 2.8조에서
5.6조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1위가 공매도 1위가 산업재라고 하더라고요. 코스닥에 산업재가 2차 전지랑 로봇이 섞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봐도 확실히 2차 전지 좀 매도가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헬스케어. 요쪽이고 아마 이제 세 번째가 정보기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이제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는 어쨌든 이게 펀더멘탈은 떠나서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큰 호재가 나온 건 맞기 때문에 요런 뭐 특히 이제 공매도 쳤던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량을 또 이게 고민될 거예요. 이걸 그렇죠. 판매를 할까 네. 말까. 근데 어쨌든 내년 6월까지는 공매도 못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급적으로 상당한 이제 호재가 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과거에도 이제 주말에 아마 여러 뭐, 이게 뭐 블로그나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자료 같은 거. 네. 공매도 금지됐을 때 과거에 어땠나. 네. 근데 코스피는 하락한 적도 있었어요, 실제. 근데 세 번의 금지가 있었는데 모두 다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지 기간 동안 제일 적게 오른 게 그때 유럽 재정위기 때 12%. 그때 올랐고 금융위기 때 한 22% 올랐고 근데 우리 직전에 공매도 금지했을 때는 그때 뭐 폭등장이었으니까 네. 코스닥이 무려 78% 올랐으니까 그걸 본다라면은 어쨌든 이 코스닥의 어떤 수급이나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너무 떠버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아, 이제 공매도가 이제 금지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건가? 아니면 또 며칠 지나면 펀더멘탈로 또 돌아가는 건가?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어떤 식의 좀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그때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개선되는 수급이 뭐 금방 바뀔 리가 없죠. 네, 일단 뭐 네. 공매도 청산되는 그런 물량들은 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청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일단 주가의 강도가 공매도 청산량을 결정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위에서 공매도 친 사람은 지금 이 정도 올라오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무조건 다 정리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그래서 주가의 받는 강도가 결국 공매도 양의 청산을 결정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지금 이렇게 빠르게 돈 그 거시지표의 흐름이 네. 방향성 있게 계속 그렇게 그 방향으로 움직일 건가.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제 10년물의 지속적인 약세가 예를 들어서 경기의 둔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이게 과연 또 적절한 상승인가에 대해서 네네.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건 코스닥 시장이 그 묘한 시기라는 점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11월이고 이제 12월 곧 12월에 오는데 네. 12월 달에 일부 10월 달에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대주주 관련 물량이 만약에 또 나온다면은 그 물량과 서로 이제 상쇄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모두 좀 고려하셔서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반등은 조금 즐기시되 이 단기 반등에 꺾일 수 있는 단초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 네. 코스닥 시장은 수급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체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거시지표의 안정, 예를 들어서 유가의 하락과 금리의 하락이 모두 경기 둔화를 반영한 네.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시장의 상승이 또 식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항상 연말에 기대했던 것, 가장 좋았던 것은 미국의 소비입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미국의 소비가 전체적인 어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해석될 건가라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잔치를 즐기시되 조금 길게 뭐 한 12월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펀더멘탈과 수급 쪽에서 현재의 상승을 제한할 만한 요소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참 그 12월만 되면 항상 이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그 네. 대주주 양도 차익과세. 그러니까요. 사실 그것도 많이들 원하고 계세요. 좀 개편 좀 해달라. 네. 10억이 무슨 대주주냐. 그러니까요. 사실 10억이 대주주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예전보다 확실히 그 덩치가 커졌잖아요. 그렇죠. 한국 쪽에서.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네. 커졌는데 그걸 비율로 하지도 그러니까요. 않고 금액으로 적용하고 네. 있다라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분명히 그러니까 있다라고 봐야 될 이제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도 있고 또 이 상황에서 사실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말마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통 12월 되면 이제 긴장해야 돼요. 10월 되면 코스닥을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을 펀더멘탈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수급 때문에 빠지면 어떡하지? 네. 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특히 중소형주들이 그런 네. 흐름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올해 연말에도 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2차전지 섹터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초 대비하면 여전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12월에 약간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12월 되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그 공매도가 금지된 건 이제 뭐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불안했죠. 네. 불안한 것도 좀 있었고 또 제일 컸던 건 이건 것 같아요. 글로벌 IB들의 이제 불법 공매도 이게 실제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요게 그 시스템을 완전 이제 제도화할 때까지는 좀 공매도 하겠다. 그걸 이제 내년 6월로 잡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뭐 이 공매도를 금지시킨 것도 뭐 잘한 일이지만 네. 더 이제 시장에 어떤 투자자들의 좀 좋은 그런 힘을 얻으려면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공매도 기간이라든지 그죠. 그런 제도 개선도 네, 필요하죠. 그 공매도를 아직도 수기로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이 좀 빨리 개선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공매도를 통해서 시장의 가격의 발견 기능도 있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라든지 그다음에 그 밖에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논의들도 좀 종합적으로 네. 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대주주 논란이라든가 대주주 과세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대주주를 이 지정하는 어떤 그런 금액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공매도만 지금 해결해서는 우리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좀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까 제가 기사를 잠깐 보니까 그 삼성에서 상속세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일부 삼성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왜 빠지나 그러시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삼성 SDS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 이제 삼성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상속을 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2.6조 원 정도 네. 지분 매각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 삼성 SDS다 보니까 오늘 마이너스 4%. 그래서 요거는 상속 이슈에 의한 좀 하락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악재가 나온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예고는 됐던 거잖아요. 언제 할지는 좀 사실 모르는 거지만. 그렇죠. 워낙 이 세금이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좀 삼성의 약간의 이제 부진은 좀 펀더멘탈 부분보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로 한번 기사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네. 2.6조 원 정도로. 네, 뭐 네, 예전부터 다 알려졌던 얘기니까 다만 이제 그게 실행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이 그렇게 뭐 탄탄하지 않은 가운데서 대량 매물이니까 네. 그걸 소화하는 데는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일단 뭐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지금 뭐 상승 탄력을 좀 줄이고 있는 종목은 네. 있지만 눈에 띄는 종목군들은 2차 전지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공매도량 절대량이 아니더라도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라고 좀 의심하는 몇 개의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네. 뭐 물론 펀더멘탈도 좋지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 카카오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힘을 내는 벌써 건가 이제? 이틀째 네.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거래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도 고점에서는 뭐 탄력이 지금 둔화되고 네.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호텔신라, 뭐 카카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워낙 뭐 급하게 하락했던 뭐 삼성전기라든지 네네. 아니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LG 생활건강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건가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단기 급등을 강하게 하면은 당연히 뭐 차익 매물도 많이 소화해야 되겠지만 일단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의 그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연속성 있게 반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가 좀 붙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낙폭이 워낙 깊었던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현재 그 반대 매매가 얼마나 강하게 유입되는지도 2차 전지 외에 다른 종목군들도 네.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물론 이제 2차전지 급등은 다들 예상하셨을 거고 네. 그 외에도 아까 호텔신라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쪽도 뭐 네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리바운딩이 좀 힘차게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제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약간 이제 오전에 급등세를 조금 뒤로 하고요. 약간 탄력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코스피가 46포인트, 1.95% 많이 오른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출발보다는 조금 그 급등했던 측면에서는 좀 밀리고 있고 코스닥도 아까 3% 이상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22포인트, 그래서 2.87%까지 조금 상승률이 약간은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지수는 그 급등 후에
뭐 소강 국면으로 조금 약간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고. 네. 근데 오늘 일단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일단 사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러면 외국인 떠나면 어떡하지? 이제 MSCI는 물건을 간 것 같고 네. 외국인들은 보통 해지를 많이 하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닌 게 외국인들 중에 공매도랑 이제 롱숏 같이 하잖아요. 그 헤지 펀드인데 네네. 그런 데는 한국을 떠날 수도 있죠. 사실 그렇죠. 이제 해지를 못 네. 하니까 네. 뭐 롱숏 펀드가 그런 걸 하는 거니까. 근데 롱 펀드 있잖아요. 그냥 매수만 하는 펀드. 네. 이쪽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쪽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아까 뭐 그 박 부장님이나 박 기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네. 얘기하시던데 저는 그래서 이제 선물을 또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공매도를 못 하게 되면 네네. 공식적으로 선물에서? 하락이 어떤 베팅을 할 수 있는 건 선물, 그다음에 이제 뭐 인버스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의 거래 증가를 통해서 과연 뭔가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려고 할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개별 종목을 공매도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지수 관련 상품을 매도했을 때 만약에 내가 있는 종목과 어떤 그런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트래킹 에러도 많이 발생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충격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 보면 이제 저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외국인이 선물을 그렇다고 그걸로 많이 팔까 같진 않은 게 네. 아니 왜냐하면 선물을 그동안 너무 많이 팔아놨잖아요. 네. 그동안 이미 그냥 팔 대로 팔아놔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좀 선물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선물로 좀 수익이 났잖아요. 사실 팔면서. 많이 났죠. 예. 네. 오히려 이게 이런 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이익 실현하려고 이익 실현이니까 이제 선물을 매수하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좀 선물은 어떤가요 혹시? 네, 상황은? 일단 뭐 지금 선물 쪽에 포지션 움직임은 기관들의 매물만 있을 뿐 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개인들의 매매 물량은 굉장히 소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언급드렸던 대로 결국 미결제량이 감소하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이거 일봉으로 보시면 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분봉으로 보시면 분명히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전저점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네, 양상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떨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분명히 저는 그 기존의 하락 포지션들은 일정 부분 청산된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는 만기까지 또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네. 12월 중순 정도가 또 만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다시 포지션 쌓아갈 거란 말이죠. 그 쌓아가는 포지션을 어떤 방향으로 쌓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선물 쪽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큰 뭐 네. 움직임은 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려했던 그런 네. 흐름은 아직은 없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증시 어쨌든 분위기는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약간 지금 현재 증시는 이제 9시 반을 향해 가면서 조금 소강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그 제가 오늘은 좀 보고서는 따로 좀 준비한 건 없고요. 제가 이제 좀 그 보고서는 좀 체크를 해가지고 그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주로 좀 이렇게 뽑아드리긴 하는데 요즘에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침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종목 그렇다고 제가 종목 보고서를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어쨌든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일정 한번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정 한번 보면서 그 어떤 좀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그 10일 이제 그 내일이죠. 오늘보다 이제 내일인데 11월 7일은 중국의 10월달 수출입 동향. 네. 사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이번 주에는 연준 의원들 연설이 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준 의장이 비둘기가 좀 됐거든요. 약간은. 네. 근데 이제 연준 위원들도 지원 사격을 해주면 좋죠. 그걸 해주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시죠. 특히 11월 9일날 파월 의장하고 보스틱 연준 총재가 좀 각각 연설을 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중국의 그 우리나라는 뭐죠? 그 빼빼로데이인가요? 네. 광군대. 빼빼로데이고 중국은 이제 광군절인데 그때 중국도 최대 쇼핑 시즌이니까 뭐 그렇죠. 매출 잘 나오면 좋죠. 뭐 그래서 네. 한번 지켜보시고 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원래 예전부터 뉴스 나온 이런 그 시진핑 주석 뭐 이렇게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좀 정상회담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맞습니다. 아직 뉴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건 없죠. 그 중국 쪽은 계속 뭔가 하려는 시도 예. 같은데 미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확정돼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니까 네네. 만약에 이제 참석하면 거의 정상회담 하는 건데 네. 아직은 뭐 이게
확정됐다 이 네, 얘기가 안 나와서 그쵸. 근데 개인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 돼야 이게 증시가 또 훈풍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번 좀 계속 이슈 이번 달에 정말 두 양대 정상이 만나는지 이것도 왜냐하면 이게 정치가 주식시장보다 요즘엔 더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이게 시장 그러니까요. 자체가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변동성을 보이니까 이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정들도 고금리 뭐 이런 상황에서 이익이 떨어지니까 이익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정책의 변경 네. 자체가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뭐 금리 올라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군들 찾아보면은 그 우리가 흔히 그린 관련 종목으로 부르는 이런 종목군들이 맞아요. 미국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도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너무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그런 네. 종목군들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뭐 요소들이 일단 발견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또 정리될 것인가 뭐 이 부분도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오전에 좀 한 25분 정도 이렇게 좀 달려와 봤는데요. 잠시만 저희 이제 광고 보고 와서 좀 마무리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임자, 3프로TV랑 백년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백년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프로 내용이랑 백년 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자, 저희 이제 잠깐 광고 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한 분께서 뭐 오늘 미국장 휴장 아니냐. 근데 휴장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네, 저도 그 뭐 오늘부터 그런 그거예요. 네. 이제 서머타임제가 해제돼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1시간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간 늦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늦게 끝나겠죠. 그럼 1시간 그렇죠. 늦게. 네. 그래서 그 시간 변경이 좀 있다.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서머타임제 어릴 때 기억나세요? 저도 서머타임제 우리도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예, 한참 했었던 것 같은데. 1시간 더 자고 못 자고 어느 날 네. 갑자기 이제 없어져 가지고 예 근데 미국이나 이런 이제 이쪽 그 유럽 쪽은 아직도 서머타임즈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부로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미국 증시 시간이 조금 늦춰진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제 9시 26분인데 일단 다시 한번 좀 지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코스피가 47포인트, 2% 정도의 급등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상승이 700개가 넘는 지금 흐름이고 코스닥은 3% 한 24포인트 정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은 1189개. 근데 요즘에 이제 시장을 보면은 이외에 어찌됐건 간에 급락 아니면 급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힘든 거죠. 이렇게 막 증시가 빠지는데 급락하니까 무서워서 바닥에 손절하시고 또 이제 손절했더니 또 올라가고 이러면 정말 계좌가 사실 녹아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좀 너무 늦었다 싶을 때는 조금 기다리시고 또 너무 이렇게 급등할 때는 좀 한 템포 기다리시고 그런 것들을 또 스스로 한번 훈련을 하시는 것도 왜냐면 우리가 주식시장 오늘만 하고 말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좀 부분도 좀 한번 이번 장에 더욱더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진짜 극과 극으로 너무 움직이니까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2차 전지가 일단 가장 표면에 네. 많이 나와 있어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지만 저는 뭐 LG 이노텍도 오늘 조금 올라오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애플 실적도 네. 조금은 뭐 부정적인 이슈가 돼서 뭐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조금 갇혀 있지만 오늘 또 하이닉스가 반등하면서 다시 전고점 시도하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13만 원을 넘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다시. 그래서 네. 이런 이제 2차 전지는 낙폭 과대에 따른 그 수급 효과로 일단 올라오는 부분이 뭐 시장 에너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펀더멘탈 쪽에서 비교적 강했던 SK하이닉스가 과연 전고점 돌파하면서 새로운 어떤 신고가를 만들어 줄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카메라 모듈 수출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 중국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일 수도 있고 애플 물량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여러 가지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예. 있겠는데 그러면 카메라 모듈 만드는 업체들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거잖아요. 안 그래서 좋았죠, 되게. 네, 휴대폰 판매도 조금 늘었는데 휴대폰 판매 늘어난 것보다 모듈이 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마 자동차에 공급된 물량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카메라 모듈 안에 아마 3D 센싱이 같이 엮여 있지 않았나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량보다 금액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고가 물량을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고가 물량을 누가 만드는지에 대한 판단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희 의원님이 말씀을 되게 잘해주신 게 우리가 이제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게 펀더멘탈이 변하는 걸 계속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뭐 관련 기업이면 카메라 모듈 수출이 늘어나는지, 네. 양극재 기업이면 양극재 수출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뭐 자동차에서는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는지 이거를 근데 매달 나오거든요, 사실. 그렇죠. 데이터가. 그래서 그거를 뭐 한 달만 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꾸준히 이제 추세적으로 이게 매달 관찰하시다 보면은 방향성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주가는 빠졌는데 네. 펀더멘털은 자꾸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그건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반대일 땐 또 조심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수급 개선이 더불어 나타난다면 뭔가 좀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속도가 진행되는지는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정고점 시도하거나 LG노텍처럼 주가가 장기 빠졌는데 지금 지표는 먼저 개선되고 있는 네. 그런 종목군들에 네. 대해서도 한 번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아 근데 오늘 제가 보면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2등 싸움이 시작됐다. 네. LG엔솔과 맞습니다. 원래 차이가 엄청 벌어져 한 2배 벌어졌어요. 사실은 그랬다가 이제 한번 역전했거든요, 하이닉스가. 네. 지금 시총 3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렇게 둘이 올라가면서 경쟁하면 얼마나 계속 좋을까. 네. 둘이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경쟁하지 말고 네. 그런 흐름이 좀 앞으로도 계속 나와서 둘 다 이제 정말 오르면서 둘 다 다시 한번 100조 넘기를 한번 좀 많은 분들이 또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 아니, 하이닉스 100조 예전에 한번 넘었다가 네. 시간 지금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둘 다 한번 좀 그런 경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것도 듭니다.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랑 좀 의미 있게 격차를 줄여줄 네. 수 있는 2위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렇죠. 바람도 있습니다. 너무 벌어져 있죠. 네. 사실. 예,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좋아서 저희끼리 조금 이제 좀 약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오늘 좀 방송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뭐 이 분위기가 계속 또 이어지진 않겠죠. 또 이제 네. 중간중간 또 흔들림도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공매도가 금지됐다는 건 이 하방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급 하나가 어쨌든 해소가 된 건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증시에는 굉장히 큰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 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기본적인 가장 우선순위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중에서 그 금리예요. 왜냐 금리 때문에 시장이 너무 흔들렸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금리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4.5까지 떨어왔는데 더 빠지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금리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게 금리가 또 방향을 또 위로 또 틀어버리면 또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체크하실 건 금리 부분 여러분들 계속 체크해 나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시 32분이고 밖에는 비가 오고 좀 날씨가 이번 주에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토요일 날 보니까 영하일도 예, 이렇게 영화까지. 내려온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증시는 갑자기 지금 봄이 왔습니다. 네. 봄도 좀 뜨거운 봄이 온 것 같은데 이 열기가 11월 내내 좀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오프닝 벨 라이브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네,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